SNS로 국민 소통에 시동을 걸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4.7 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SNS를 통해서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메시지 담당자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임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소통 창구를 공식화하는 거죠. 예컨대 윤석열 메시지 담당자 이재명 이러면 이제 윤 전 총장의 SNS 메시지와 관련된 뜻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떤 그런 창구, 이재명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다 취재도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윤 전 총장 주변 인사들은 제대로 된 메시지 기능부터 구축하라는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큰 선거를 진두지휘해 보셨잖아요. 특히 이제 4.7 보궐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윤 전 총장이 어떤 SNS 담당자, 메시지 담당자를 공식화한다. 이 SNS 창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를 낸다. 이거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그럼 뭐 지금부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 담당자,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기자가 뭘 볼 것인가를 충분히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붙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스타일리스트까지 자기가 바라는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 정의를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떤 복장이어야 되냐. 최근에도 보면 그런 말하자면 입고 나오는 복장 자체도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복장 아닙니까? 맞아요. 외투를 입었다. 저런 복장 지금 말하면 저게 굉장히 가까이 가는 복장이거든요. 중국식으로 보면 인민복 같은 그런 복장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자체를 붙어서 하고 저런 복장일 때는 어떤 화법이 필요한가. 물론 지금도 본인이 잘한 것 같은데 예컨대 이재명 지사가 제일 잘하는 게 지금 SNS 정치예요. 그렇죠. 예. 그 아마 박은순 전 시장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박은순 시장이 잘못한 건 자기는 방송 채널을 열었잖아요. 예. 이재명 지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퍼뜨렸단 말이에요. SNS. 예. 그러니까 돈 안 들고 빨리 전달되는. 그게 첫 번째. 지금 당을 만들거나 어떤 당에 들어가기 전에서 자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고. 지금 자기가 30%의 지지율이 높으면 어떤 글을 써도 기자들은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맥을 잘 짚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그렇잖아요. 제일 핫한 후보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든 SNS는 모든 기자들이 받아쓸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고,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지금 현명하게 일을 하냐면 당대표 이낙연 대표가 그만두는 날 국회로 왔어요. 경기도지사는 사면밖에 안 나옵니다. 예. 서울에 와서 말을 해야지 정치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야 될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번 말하자면 이낙연이 이야기가 주류해야 될 게 이재명이 자기가 받아 먹어버리잖아요. 절반을. 그런 기획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 나왔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 그게 적절한 메시지를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준비해 가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내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먹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이죠. 제가 볼 때 메시지 담당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뭐 대선 주자라고 하면 당연히 메시지가 정치의 뭐 처음이자 끝이 메시지인 거죠.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SNS를 통해서 계속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피로감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 과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낙연 대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윤석열 누군지 잘 모른다.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난 잘 모른다. 사실 국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시급한 건 지금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뭐다라는 것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어젠다를 먼저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오히려 순서가 아닌가 싶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권만 윤 총장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야권도 윤 전 총장이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건지 어떤 당과 함께 할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땐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진용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이거다. 나의 지향점은 이거다. 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어젠다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각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순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어떤 이 베테랑의 어떤 노하우까지 들어봤어요. 자,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을 의식하고 견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연일 윤 전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문 대통령도 피의자다라고 윤 전 총장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2019년 하반기 이후 문 정부 집중 타격 수사를 벌이고 문 정부를 쳐서 야권 대권 후보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김현아 의원님,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주장은 2019년 하반기면은 본인의 이 수사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다라고 딱 인식하고 문 정부를 공격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대권 후보까지 됐다라는 주장인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본인 사건 수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 수사를 벌였다. 근데 사실 이건 팩트가 다르거든요. 본인에 대한 수사지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집중 타격 수사가 아닌데, 조 전 장관이 어떤 그 세계관이랄까요? 너무 이제 자기 중심으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은 SNS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분이야말로 너무나 국민들이 피로감이 있습니다. 전직 장관들로서 이제 뭐 그냥 개인 교수라면 모르지만 전직 장관이었고, 또 그 전직 본인이 장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현안에 껌껌이 자기 입장을, 그것도 정말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지극히 사심을 담아서 내놓는 저런 의견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거가 전염이 됐는지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9년이 과연 대통령의 문제였는지 본인의 문제였는지 국민들은 한번 되묻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보시면 좀 억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를 걸고 넘어져? 거기서 내가 왜 나와? 이런 얘기 하실 것 같고요. 거기서 내가 왜 나와? 그러게요. 그래서 뭐 본인의 이야기라고 직접 얘기하시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조스트라다무스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에 썼던 트윗이 그대로 반면교사가 돼서 자기에게 적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막 정말 인터넷에서 사전처럼 투자됐는데요. 그런 점을 좀 되새겨 보신다면 이제는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었고요. 앞서서 윤 전 총장의 SNS 담당 선임 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은 내용이다라는 점도 당부사항 부탁드립니다.